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직무 역량을 보는 날이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소개서 직무 역량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들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때까지는 막 널 왜 뽑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잘난 점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조금 반대편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약점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내가 이게 약하다라고 쓰실 분은 안 계시겠죠. 그걸 궁금해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어떤 약점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럼 왜?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너는 왜 그게 약점이라 생각하니? 이런 거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관점을 한번 좀 보시죠. 자, 질문이 이렇게 나왔네요. 지원한 직무랑 관련해서 현재 당신이 가장 부족한 역량은 무엇이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에 좀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부족한 역량은 무엇일까 막 생각하시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다 부족하잖아요. 그죠? 다 부족하니까 너무 거기에 초점 기울이지 마시고, 요걸 어떻게 내가 효과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거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어디에 내가 가장 부족한 역량이 무엇인지 구구절절 설명하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러시는 것보단 당연히 이쪽을 많이 써줘야 된다.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항상 여러분들이 쓰는 글은 뭐다? 평가받기 위한 글이다. 평가받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얘기한다. 그걸 뿜뿜한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소서는 솔직하게 나의 글을,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평가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써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이쪽에 어떤 노력하고 있니,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쭉 읽어봅시다. 자격증 취득을 통한 지식 습득. 일단 저는 소제목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딱 봤을 때에 이 지원자가 평가자인 나한테 뭘 얘기하고 있구나, 이것만 좀 가이드 해주면 괜찮아요. 그런 차원에서 자격증 취득해서 지식 습득하겠다. 너무 솔직하다.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조금 아쉽긴 하죠. 이런 때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떤 자격증 취득이니? 어떤 자격증 취득이니? 아니면 어떤 지식 습득이니? 이렇게. 네, 너무 좀 밋밋하니까, 너무 좀 원초적이니까 이렇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수식어구만 좀 넣어줘도 약간은 궁금증을 갖고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궁금증 없어도 돼. 없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저는 어떤 것입니다 라고 주제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있다, 조금 노력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수식어, 요걸 궁금해 하는 거니까요. 가봅시다. 자, 직무에 대한 관심도랑 제가 가진 성격은 인사 업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뻔뻔하게 잘 썼네요. 이런 거 표현 좋네요. 나는 이 직무에 대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그런 어떤 느낌이 아니라 정말 관심이 있었어. 그 다음에 그게 좀 약간 머리가 좋네요. 성격은 맞아. 사람들이랑 잘 지내야 되잖아. 친하게 지내야 돼. 뭐 잘 얘기도 들어야 돼. 그런 건 맞아. 그런 건 적합해. 근데 저의 부족한 역량은 인사 관련된 전문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인사 관련된 전문 지식이 많은데 그걸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봤자 거의 노무죠. 노동법이나 뭐 근로기준법인데 여러분들 그 지금 봐서 뭐합니까?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뽑아갈지는 살짝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자가 좀 뽑아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건 사실 여기 있죠. 공기업의 인적자원팀에서 인턴 경험을 통해 2달 했다. 사실 이게 메인이죠. 이거 걸리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전에는 인사팀 하면 진짜 뭐 제가 어디에서 채용을 해봤습니다, 뭐 동아리원을 뽑을 때 막 그런 것도 괜찮았는데, 요즘엔 그런 거 쓰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인사팀 인턴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가서 인턴 하시면 거의 백업 업무 하시잖아요. 백업 업무 전문 용어로 거의 그냥 정말 허드렛 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사실 경영 지원의 업무예요. 누군가의 일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경영지원 쪽의 일이죠. 그런 것들도 저는 인사팀 쓰시는 거에 있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적자원팀, 말 참 딱딱하네. 인적자원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HR이 뭐예요? 휴먼 리소스잖아요. 근데 그 말도 좀 너무, 근데 사람을 뭐 자원화시키냐 이래서 약간 그 호칭을 바꾼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인턴 경험을 통해 2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기서 인사라는 직무가 회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 직무인지 알 수 있었어. 근데 보통 여기까지 쓰거든요. 근데 조금 좋았던 건 이거를 조금 수식해 준다는 거죠. 전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수인계소, 탄력 근무 신청서 등을 접수했고, 근데 사실 이거는 인수인계서, 탄력 근무 신청서 등을 뭐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 안 하는 회사도 있어요. 해당 기업에서 그렇게 하니까 아무튼 요거 했었고, 본인이 어떤 일 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공단 홍보를 위한 UCC 촬영 제작 지원까지. 경영 지원이니까 미리 경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사실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인사 업무야? 이게 인사 업무야? 아니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이런 일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언급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추상적으로만 뭉쳐놓는 거예요. 나는 인사라는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좋은데 내가 느낀 게 있잖아. 내가 뭘 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조금 더 좋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더 수식해 주는 게 좋죠. 이런 걸 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밑에 나오지만 뭐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너 여기서 뭐 했니? 이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관심을 끄는데 좋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요거 여기다 밝혀주라는 게 뭐냐면 너 어떤 지식 습득했어? 어떤 자격증 취득했어? 그게 뭐예요? 너 회사에서 어떤 일 했니? 이렇게 써주는 게 아주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먹고 들어갔죠. 평가자한테. 평가자한테 나는 그냥 지원한 사람이 아니라 일해봤다. 이런 거 해봤다. 그런 거 해본.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인사 업무라고 봅시다. 인사 업무라 본다면 요건 뭐야? 공단 홍보를 위한 UCC 촬영 제작은 뭐야? 이건 홍보지, 마케팅이지. 그래서 엄밀히 얘기해서는 인사는 아닌데,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또 인사팀의 회사 규모가 작으면 인사가 홍보 역할도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회사 대표 전화로 전화하면 누가 받아요? 회사가 인사팀이 받죠. 총무에서 많이 받죠.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를 총무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좋습니다. 자, 가봅시다. 취업이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이거 한 칸 띄워줘야 될 거고, 인생에서의 커리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인사라는 직무가 정말 하고 싶었다. 좋습니다. 조직에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 직원들의 발전뿐만 아니라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라는 직무가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따라서 인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가 가진 지식은 부족하다. 그래서 2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라는 얘기 해주셨네요. 저는 사실 이런 시간이었다. 그래서 인사라는 직무가 정말 하고 싶었다. 요거는 글쎄요. 이게 과연 필요할까? 왜냐면 보세요. 이 말이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에서 취업이라는 게, 인사라는 게 정말 하고 싶었어. 특히나 어떤 면에 있어서 라는 거를 뭐 써준 건 좋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거를 약간 좀 칸을 맞추기 위해서 뻔한 의미니까 좀 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쓴다라고 하면 이게 뭐랑 연결돼야 돼요? 이거랑 연결돼야 돼. 이해돼요? 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 초보자분들을 위한 그런 게 조금 큰데, 요거는 정교하게 좀 자소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글은 그냥 내가 쓰는 건 없어요. 모든 글은 흔적이 남는 것이고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라 해당 메시지를 끌고 가기 위한 복선이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복선이란 거지. 그럼 내가 느꼈던 인사라고 하는 건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 직원들의 발전뿐만 아니라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 무엇?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증?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단순한 자격증 취득이 아닌 거잖아. 나뿐만 아니라 회사 발전까지 이룰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렇게 써도 되겠네. 굳이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게 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니?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그럼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잖아? 그럼 나도 발전해, 회사도 발전해.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어떤 지식을 습득해서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 전 그 말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1차원적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볼 거냐면 약간 이마를 딱 보는 순간 이게 글자 수가 좀 많아요. 글자 수가 조금 많다 보니까 이걸 글자 수를 좀 끼워 맞추기 위해서 조금 쓴 것 같다. 그냥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 글자 수를 채워넣기 쓴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요걸 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본인이 근무까지 했다면서요. 그럼 인사팀에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선배님, 인사팀을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그러겠지. 필요 없어. 그냥 와. 몸빵 때워. 인사는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는 제가 생각한 것처럼 저거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봅시다. 첫 번째, ERP 정보관리사 인사 자격증. 야, 실망입니다. 그러니까 뭐 썼다는 건 좋아요. 근데 정규화라는 차원에서 이거랑 뭔 상관인데 이거 없어도 돼요. 인적자원관리, 임금 및 복리후생관리, 인사관리 등 이론에 관한 공부뿐만 아니라 더존 I 큐브 프로그램을 통한 실무직 습득. 근데 만약에 내가 들어간 회사가 더존 거 안 쓰면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뭐예요? ERP 시스템이잖아요. 대기업은 이거 안 써요. 대기업은 이거 안 써요. 조금 실망스럽죠. 그러니까 아예 인사에 무뇌한은 아니고 무외한이야. 지식이 없어. 그런 경우에는 이걸 준비했다라고 하는 부분, 요거를 좀 따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좋을 수 있는데 이미 여기서 인사 일해봤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서 일해봤기 때문에 인사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조금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알 텐데 이게 꼭 필요할까? 저는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인사팀과의 브릿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요걸 가져가는 건 좋은데 글쎄요. 조금 별로네요. 두 번째는 HRM 제일 헷갈리죠. 홈밀 리소스 리플레이스먼트냐 아니면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냐. 자, 이건 인사관리 전문자 자격증입니다. 전문가. ERP 정보관리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교육 육성과 관련된 HRD뿐만 아니라 직무평가 설계, 인력기획 수립 등 구체적인 인사지식 습득을 통해 입사 전 갖춰야 할 기본 지식들을 미리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저는 조금 별로입니다. 근데 되게 좀 기대를 했다가 왜냐면은 제가 계속 기대한다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일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뭐를 보고 들어오면 좋다. 전 차라리 사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됐건 법에 관련된 부분도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인사적인 이슈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전 그런 사례들을 좀 공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실제 여러분들이 다루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저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이런 용어를 알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용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잠깐 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다시 나왔죠. 깜짝이야. 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식을 쌓아간다라고 하는 건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그 지식을 그냥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정교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따져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인사의 경험이 없어 해당 직무의 경험이 없는데 여길 지원하려고 한다면 너는 이걸 왜 지원했니? 어떤 노력을 했니? 라고 하는 부분을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럴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런 지식들을 습득했다라고 하는 게 괜찮은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어요?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실제 내가 현업에서 같이 계신 분들과 함께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 것들을 투영시키는 게 이 글을 어찌됐건 현업에 있는 분들 아니면 인사니까 인사팀에 있는 분들이 보실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뭐예요? 얘는 뭔가 안 해. 감을 잡고 왔네. 이게 빠른 거잖아요. 다시 기초로 돌아가겠다고? 그걸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거기서 약간의 괴리감이 좀 와서 기대가 되게 컸다가 얘는 무슨 얘기할까? 그러다가 다시 기초로 돌아간다. 별로 고민을 안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드리고 싶은 게 사례를 많이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법적으로 들어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인사 쪽에 있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업 쪽에 있어서 그 다음에 보통 안전 쪽에 있어서 환경 쪽에 있죠. 이런 것들은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례들이 주로 일어나고 있고 발생하고 있고 이런 사례를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구나. 실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근무하시면서도 어떤 용어에 대해서도 아니 모르니? 이런 질문을 받는다라기보다 현업에서 다 물어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어떤 상황에 뻥 터졌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접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차라리 그런 현실 감각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게 저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넘어갑니다. 저는 물론 구조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상 제가 이걸 딱 봤을 때에 그래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과연 이 자격증 2개를 갖고 있다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정교하게 얘기하면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이게 또 회사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인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회사 구성원들이 생산직이 맞냐, 서비스직이 맞냐, 아니면 영업 판매직이 맞냐, 그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도 다르니까 나 같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 타겟팅해서 이 부분을 그런 관련된 내용으로 좀 꾸며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례가 되겠죠. 요거는 솔직히 조금 아쉽다.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지금뿐만 아니라 공군으로 자원 입대, 호주 생활, 편입학 공부 등 제가 도전에 경험했던 도전은 후회가 없었다. 최선을 다했다. 노력했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다. 도전 뛰어넘어 인생에서 커리어계에 수입하는 시기에 웹캐시? 웹캐시 발전해 나가셨습니다. 솔직히 뭐 잘 쓰셨습니다. 구조는 저는 이건 굉장히 좀 슬기롭게 썼죠. 난 괜찮은데 조금 하면서 지식이 부족했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서 결국엔 2가지 자격증 딸 거고, 첫 번째 못 딸 거고, 두 번째 못 딸 거고, 난 늘 해왔던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더 해나갈 수 있어 라는 구조는 좋은데, 솔직히 이분을 제가 컨설팅을 해드린다면 일단 요거 좀 약간 조금 더 쌈박하게 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밝혀주시든가,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이 사실 어떤 자격증을 얘기 못하는 게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지식, 사실 이 자격증과 지식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너무 종류가 많을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왜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게 어땠을까라는 부분. 그다음 다 좋았는데 요거를 할 수 있는 자격증처럼, 아니면 꼭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나는 무엇보다도 사례 100가지 정도는 갖고 오려고 한다. 내가 지원한 이쪽 기업은 보통 보니까 2개월 동안 있어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더라. 인사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를 습득하고, 그래서 법적인 지식, 그래서 어떤 뭐 회계적인 지식, 이런 부분들을 갖고 가고자 한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 들어가서 보상부터 할 수 있어요. 급여부터. 엑셀 잘해야 돼요. 회계적인 기본적인 계정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조금 더 연관성 있지 않겠어요? 갑자기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 또 들어와서 조금 실망했다는 것은 제가 좀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 그 다음에 써보셨던 분들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조만 보세요. 소제목, 그 다음에 무엇이다, 그 다음에 첫째 뭐 하겠다, 둘째 뭐 하겠다, 나는 여태까지 잘해왔던 사람이니까 해보고 싶다. 근데 이건 꼭 없어도 돼요. 이 부분은 이런 것 좀 아쉽지 솔직히. 차라리 여기에다가 좀 더 그러니까 요만큼의 내용을 여기에다 부여줘도 돼요. 자, 그래서 결론 갑시다. 직무상 약점에 대해 작성하는 방법은 쉬워요. 일단 여러분들이 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원한 직무와 관련해서 현재의 귀하의 가장 부족한 역량은 무엇이냐에 가장에 걸리지 마, 제발. 걸리지 마시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술해 주세요 라는 부분에 있어요. 노력이 더 퍼센티지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이분처럼 2가지로 갈라쳐도 된다. 대신에 조금 쓰시는 분들이라 한다면 조금 더 온라인 될 수 있도록, 이게 맞춰질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현실 감각이 느껴질 수 있도록, 특히나 일을 해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쓸 수 없는 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쓸 수 없는 거를 쓰세요. 맞죠? 경험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걸로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해서 직무 역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약점에 대해 작성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잘 쓰셨고요. 조금만 더 여러분들도 보셨을 때 아마 이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쓰신 분들은 다 쓰실 거고, 이제 이거 정도로 쓰신 분들은 항상 생각할 때 정교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내가 그 근거를 대고자 하는 부분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과 온라인이 됐냐, 이렇게 좀 꼬치꼬치 따져도 그 다음에 현실적 감각이 좀 있냐 하는 부분으로까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소서를 이제 써야 돼요, 여러분. 뭐 지금 채용 공고도 막 열리고 있고 해서 쓰고 계시겠지만 사실 지금 공공기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기업을 막
지원을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3월 달이 좀 되어야 괜찮은 기업들도 뜰 것 같고, 이제 삼성이 열어줘야 다른 데도 따라 열겠죠. 그래서 제가 자소서는 이제 삼성 거를 특집으로 해서 좀 이래저래 모아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건 뭐 이런 영상 백날 보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쓰셔야죠. 그래서 미친 듯이 쓰실 준비를 좀 하시고 시동을 좀 거십시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올려드리는 거에 발 맞춰서 호흡 맞춰서 월요일 날 화요일만 쓰시든가,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월화수목.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매일매일 자기소개서를 써 나가시면 하루에 한 항목만 써도 몇 개입니까? 제가 1월 달에 한 것만 해도 지금 20개 영상 올렸는데 20개 쓴 거예요. 20개 한 거.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3월 달에 땅 시작했을 때 쓰려면 이제 약간 좀 호흡이 가빠옵니다. 그나마 여유가 조금 있는 2월 달에 좀 여러분들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널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액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